진원정 박사와 함께하는 청진기 톡톡 예예예예 와우. 안녕하십니까. 진원정입니다. 우리 몸의 여러 기관에는 남자에게만 있고 여자에게는 없는 것, 여자에게는 있고 남자에게는 없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남자에게는 있는데 여자에게는 절대 없는 것 어디 아시는 거 있습니까? 네, 전립선이요. 아, 문제가 너무 쉬웠습니다. 짜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여성분들이 뭘 그렇게 여자가 없잖아요. 없어서 그런 거예요? 네. 내게 없는 것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전립선 하면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하긴 한데요. 네. 보통 남자들에게는 굉장히 와닿습니다. 특히 중년을 넘어서는 남자분들, 요즘 광고에도 많이 나오죠. 소변 보기가 힘들다, 밤에 화장실 너무 자주 간다. 그게 굉장히 연관이 있는데 원래는 이제 리비도하고 관련된 기능을 많이 하는 것이긴 하지만 국가 건강 검진에는 포함이 되진 않습니다. 이 여성분들에게는 없는 이 전립선의 기관에 대해서 혹시 여기 여성 패널 분들 궁금하신 거 있습니까? 네, 선생님 수치 검사는 어떤 경우에 하는 건지 갑자기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궁금해졌어요. 전립선을 검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혈액 검사를 하게 됩니다. 물론 국가건강검진은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진 않는 것이기 때문에 50대 중반에 넘어선 남자분들은 가끔씩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하기도 하고 의료기관에 방문했을 때 권유에 의해서 하기도 하는데 네. 그 보통 느끼는 경우는 소변 보기가 힘들다 아니면 밤에 너무 화장실 자주 간다 그런 경우에 그 필수적으로 한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 검사를 주기적으로 얼마만큼 한 번씩 해야 되는 게 있나요? 딱히 정해진 기간은 없는데 보통 저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정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립선이라는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건 아니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그렇게 자주 할 필요는 없고요. 보통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정도씩 검사를 합니다. 아니 그 박사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나는 지금 저 평생 지금 해보질 않아요. 아니 근데 스태미나가 시원하게 넘쳐서 나오질 그럴 수도 않고 있고. 네. 쫄쫄쫄 나오는 그것도 전립선이에요?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 현상은 없는데 네. 그래도 아침에 한 번씩 힘은 들어가. 힘은 들어가면 그래서 난 아직 전혀 뭐 전립선에 대해서 밤에 일어나가지고 뭐 화장실 가는 건 거의 없고 막걸리 많이 먹으면 한 4시 정도 일어나가지고 이제 화장실 가서 찬물 한 번 먹고 내가 TV도 좀 보다가 이제 출근하고 이러는데 전립선이 문제가 생긴다는 걸 보통 이제 저희들이 환자한테 설명할 때 고장난 수도꼭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수도꼭지가 고장나면 어떻게 되죠? 쫄쫄쫄. 아무리 잠궈도 계속 새게 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났더니 밑에 받쳐놓은 세숫대야 물이 한가득 차 있는 경우 그런 경우 이제 필수적으로 가서 검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박사님 그 수치 검사 외에 또 다른 검사 방법들이 있나요? 보통 이제 그 남자분들이 병원에 가서 민망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 직장 수지 검사라고 해서 손가락으로 그 손을 항문으로 넣어서 직접 만져보는 검사를 할 수가 있고 그 성상이라든가 그 크기 오돌토돌한 것을 봐서 아 이게 양성이다 아니면 아 악성 같다 판정을 하고 필요시에는 이제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요즘 간단하게 초음파 검사로 많이 하게 됩니다. 약국에서 이제 환자들이 또 전립선 때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60대면 60%. 전립선이 원래 포도알 만한데 이게 점점점 커서 요도를 눌러가지고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가게 하는 건데 뭐 70대는 70%, 80대는 80% 이렇게 전립선이 점점 커져가지고 기능이 악화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100세면은 그러면 뭐 하나도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아니,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죠. 확률이 이렇게 높다는 얘기고요. 근데 가끔 감기약 먹고도 이렇게 소변을 못 넣어가지고 전립선 병원에 응급실에 가시는 경우도 있던데요. 감기약 먹고 소변을 못 넣는 네. 경우는 항히스타민제 때문에 그러는 건데 전립선 문제보다는 방광의 네. 방광의 기능을 굉장히 떨어뜨리게 됩니다. 방광의 근육의 힘을 굉장히 약화시켜서 소변을 밀어내는 힘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소변을 못 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보통 그런 경우 약을 끊으면 하루 정도 지나면 돌아오게 되는 거고 화장실에 못 가게 되면 응급실에 가셔서 그냥 소변줄을 한번 꽂고 시원하게 소변 보시면은 일상생활에 전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박사님 그 보통 보면은 전문가 가서 처방을 받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이렇게 건강보조식품이 너무 이렇게 많이 광고를 많이 하니까 병원 가기는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건강보조식품을 사다가 드신다고 보고 효과를 보셨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이제 양성 질환, 악성 질환 문제가 있는데 양성 질환인 경우에는 그냥 시중에 나 있는 약을 먹고 좋아지면 아 내가 증상이 좋아졌구나 하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중에 간혹 아주 악세인 경우가 숨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세인 경우도 어느 정도 약을 먹고 좋아지니까 나 좋아지는구나 하고 이제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 몸에 있는 악성 종양은 무럭무럭 자라고 있기 때문에 병원 가서 감별 진단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저희 환자의 경우에도 50대 중반이기 때문에 그냥 전립선 수치 검사를 한번 넣어서 했는데 그거 굉장히 수치가 높게 나온 케이스가 있어요. 처음 검사를 하셨대요, 그 검사를. 근데 수치가 높게 나와서 대학병원 가서 전문적인 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했더니 전립선 암 진단을 받고 수술하고 오신 경우도 꽤 있고요. 그런 경우가 종종 숨어있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해서 약을 먹고 나 좋아졌네 하는 것은 좀 위험한 생각입니다. 또 전립선 암 같은 경우는 그 암 자체치는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전립선을 늦게 발견해서 한 80대에서 발견을 했다. 그러면 과연 이분을 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딜레마가 있거든요. 전립선 수술하게 되면 남자분들이 이게 굉장히 생활이 불편해져요. 소변 보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고 물론 젊은 사람은 금방 회복을 하지만 그럼 이분이 전립선 암 수술하기 전에는 그냥 멀쩡히 잘 살았는데 소변 불편 없이 암을 발견했다고 해서 수술해서 그 남은 인생을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 불편함 속에 사는 거냐 아니면 이 발견했는데 그냥 지켜만 보고 내버려 뒀을 때 자연 수명이 다 할 때까지 크게 불편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찍 발견하면 수술하는 게 좋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먹어서 발견하면은 그냥 동반해서 가시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